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루이와 그의 사촌 사라는 여름 방학을 맞아 조부모님께서 사시는 시골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집은 울창한 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 숲속을 탐험하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어느 오후 루이와 사라는 자전거를 타고 탐험하던 중 숲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는 누가 봐도 여러 해전의 것으로 보였고 거대한 나무 아래 묻힌 보물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잔 다르크의 잃어버린 검으로 반은 전설 중 하나였죠. 두 아이는 흥분된 마음으로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보물에 얽힌 전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검을 지키는 수수께끼와 시험이 있다는 것. 지도를 따라가자 유난히 오래된 나무 아래에 도착한 아이들은 수수께끼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자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물어보길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며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생명체는 누구인가? 루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당신 나무들이죠.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나무는 만족스러운 듯 가지들을 흔들며 다음 단계로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와 단합이 시험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개가 깔린 길을 따라가던 루이와 사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개를 벗어나자 마지막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는 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빈약해 보이는 허수아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앞에 놓인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느니라. 하나는 길고 안전한 길이며 또 하나는 짧지만 위험한 길이다. 선택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증명하거라. 사라는 루이와 상의한 끝에 보물의 진정한 가치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자신들의 경험 속에 있다고 믿으며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허수아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땅속에서 나무 상자가 나타났고 안을 열어보니 오래된 검이 그들에게 힘차게 빛났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 다시 햇빛을 마주한 잔 다르크의 검이었죠. 보물을 손에 넣은 루이와 사라는 마을 박물관에 이 귀중한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이는 루이와 사라가 겪은 숲속 모험의 이야기와 지혜롭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용기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전설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비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비 공주는 그 이름처럼 반짝이는 적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먼 곳의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일상은 그녀에겐 너무나도 평화롭고 일상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비 공주는 마을 끝자락에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알프스 산맥 너머에 숨겨진 신비로운 왕국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어 그 물을 마시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루비 공주는 그곳으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루비 공주는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마르셀, 용맹한 기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좁은 산길을 넘어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나무가 쓰러진 길을 헤치고 나아가고 가파른 절벽에서는 서로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 공주와 마르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난 지 2주차 되던 날 그들은 마침내 전설의 왕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정의 나라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숲은 빛나는 요정의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현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루비 공주에게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단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그것을 마신 자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비와 마르셀은 이 경고에 놀랐지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행복은 어떤 마법의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비 공주는 현자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호수의 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루비와 마르셀은 고향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온 그들을 환영했고 루비 공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과 행복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에 라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매일같이 집 근처의 숲을 거닐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기한 모양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라벨은 호기심에 이끌려 나침반을 들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마을을 지나 큰 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준비를 마치고 남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강을 따라 걷던 그녀는 안개에 가려진 낯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 길을 따라가자 오래된 돌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그 너머에서는 촌락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법의 세계였습니다. 흙길 옆에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브루노라는 이름의 너구리였습니다. 어이, 엔나나, 어디 가는 길이니? 브루노가 묻자 라벨은 나침반을 보여주며 이것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루노는 웃으며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라벨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살살 떨리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벨은 브루노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길의 끝에서 라벨은 커다란 성을 발견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안에서 큼직한 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자는 놀랍게도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어린 영혼이여. 나는 이 마법의 나라의 왕 리옹이라네. 라벨은 주저앉으며 사자 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 리옹은 라벨에게 성으로 들어와 그동안 왕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옛날에는 사람과 동물,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았지만 강 건너 인간 세상과 연결이 끊긴 뒤부터는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벨은 왕국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모험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왕과 함께 마법의 장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장미는 두 세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특별한 꽃이었습니다. 라벨과 리옹은 위험천만한 계곡과 캄캄한 숲을 지나야 했지만 돌의 우정은 그들을 어떤 위험도 막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어주었습니다. 결국 라벨은 마법의 장미를 찾아내어 두 세계를 다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신비로운 알림과 함께 마법의 존재들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벨은 늘 그렇듯 숲을 거닐면서도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마법의 세계로 날마다 떠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벨의 여행은 끝났지만 그녀가 찾아낸 우정과 사랑은 두 세계를 든든히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별의 빛을 담은 신비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마법 같은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가장 밝은 별의 인도하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로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꿈을 키우곤 했습니다. 로시는 항상 별별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 별빛 속에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별빛의 정원을 찾아가 보리라는 꿈을 품고 있었죠. 어느 밤 하늘의 달이 조용히 웃는 새벽녘, 로시는 창밖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유난히 밝고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설레임에 가득 찬 로시는 아침이 오기도 전에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별은 로시를 몽마르트르 언덕의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빗장이 걸린 낡은 철문이 있었고 문 너로는 화려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온갖 빛깔의 꽃들과 밤하늘의 별자리가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로시는 감탄하며 정원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원 속에서 만난 것은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그 나비는 로시의 손가락 끝에 앉아 연약한 날개를 펄럭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원은 별의 빛과 인간의 마음이 함께 만드는 마법의 장소란다. 너는 그 빛을 찾고자 하는가? 로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별빛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으니까요. 나비는 로시에게 정원 곳곳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 떠있는 다리 위를 걷고
별빛으로 가득 찬 호수 위를 미끄러지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무르익은 달빛 아래서 춤추고 별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원에 숨겨진 많은 신비한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는 정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크고 찬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수천 개의 별빛 열매로 가득 차 있었고 루시는 그 중 한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나무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너의 가장 소중한 꿈을 이루어 주리라. 하지만 꿈을 이루는 대신 너는 정원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한다. 루시는 마음이 떨렸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시는 정원의 비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순환과 별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리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꿈에 그리던 별빛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빛이 아닌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시는 모든 것을 깨달았고 과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닌 밤하늘 아래 많은 이들에게 꿈과 마법을 전하는 선생님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파리의 밤하늘 아래서 속삭이듯 전해졌고 별빛의 정원 또한 그 빛을 잃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루시의 모험은 꿈과 마법이 공존하는 몽마르트르의 별빛 아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답니다.